정치권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견근 교수 그리고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가장 핫한 거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최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제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특검 법안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는데요. 벌써 10번째입니다. 거부권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건 교수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존경에 맞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왔던 대통령 거부권의 거의 한 60% 정도를 아마 소화해내신 걸로 유명한데 아마 그분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특검을 거부하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다 보장된 권한이기도 하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사례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 개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사되는 거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분명히 공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가 맞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특검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헌법 정신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헌법 정신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은 사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거든요. 공직자고. 그럼 공직자로서 또 해야 되는 헌법적인 자기의 의무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거부권은 행사해서는 안 됐다. 특검은 수용됐어야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김진표 아직은 국회의장이죠. 곧 임기가 끝나지만 그분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의 부재다. 한쪽에서는 법리만 따져서 우리 이게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여론이나 또는 팬덤이나 이런 걸 등에 업어가지고서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정치를 빨리 복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김진표 의장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번에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7표가 나오면은 이게 재의결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정치가 문제가 있다.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3명의 의원이 이미 나는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더 밑바닥적인 얘기지만 정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여망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정치적 쟁점 사안은 아니다. 정치적 쟁점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정책적 사안들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몰리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한 것들을 밝히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가 정쟁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너무 단순한 시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오히려 그런 정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저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아마 배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양반인데 결국 이 바탕에 있는 게 뭐냐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와서 이제 국민에게 정서상 맞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내가 특검해달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바로 재의결하는 것 같아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중에 295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는데요. 원내 한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웅, 이상민, 안철수 세 의원이 나는 찬성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함해가지고 17표가 나와야만이 의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또 그게 잘 안 되면은 22대 국회에 가서 새롭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상민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 그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고 유이동 의원도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도 한 3-4명 정도는 좀 명확하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명 내지 4명을
네 명의 반란표가 나오느냐 이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현재 상황으로 이번 재의결 사태에서는 14명 가까운 반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95명이 저는 출석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건 바로 안 나오는 순간 찍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무기명 투표라 할지라도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도 조금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네네. 좀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조금 재의결을 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만약에 좀 22대 합니다. 예. 국회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뭐 김웅 의원 빼고 예, 2명은 지금 똑같이 그렇죠, 투표를 가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결이 저는 다음 아마 22대 예, 국회에서는 나머지 예. 8명만 되면 되는데 그건 되게 그렇죠. 막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일단은 맞고 간다라는 그 정부 근데 여당이 뭐 입장인 것 이렇게 같아요. 또 뭐죠 일종의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21대에 안 됐던 재의결이 안 됐던 거를 그 문안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보니까 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봐야 알겠죠. 네네. 예. 지난 16일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용품과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가 통합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반발이 일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직구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당정 협의나 여론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2년여를 보면은 결국 그 현 정부, 현 대통령 쪽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된 거죠. 예, 예. 그래 오고 이번에 직구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니까 대통령 실장이 나서 가지고서 잘못됐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하나의 사과라고 하는 게 저는 2년간 있었던 일방통행적인 그런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사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다른 방향의 변화된 정책의 어떤 추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당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옮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당정 간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뭐 이번 건은 사실은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다른 사례들, 정책이 뒤집어진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는 뭐 약하긴 약해요. 너무 다른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뭐 저 69시간 노동의 문제, 근로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계속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을 넘어서 이 대통령 그대로 이 3년을 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고민들이 좀 깊어지게 자꾸 만들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해외 직구 많이 하십니까? 저는 해외 직구를 한두 차례는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근데 뭐 이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 직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를 참 몰랐고 두 번째는 KC 인증 마크를 해외 직구할 때 달아야 된다. 이 정책이 이렇게 휘발성이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비윤 반윤의 길을 가서 민심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표시다.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면서 더 휘발성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언론은 조금 프레임화하는 게 사실은 뭐 재미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본격적인 갈등으로 나가는 뭐 도화선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또 그렇게 벗어나려면 예전에 벗어났어야 되는 거죠. 이미 총선 치를 때 그런 벗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할 만큼 그렇게 결기 있는 정치인은 아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뭐 관심의 초점은 그거 같아요. 정치로 복귀를 할 거냐, 정치에 대한 마음이 진짜 속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보았던 그런 행태와는 좀 다르지만 네네. 이번에 뭐 어디 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책을 여러 읽는데 가지. 너무 노출되게 아 읽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설정샷에 가까운 예.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알 수 없지만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읽었다라고 하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결국은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명확한 듭니다.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그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다시 복귀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근데 출마? 정치라고 하는 예, 게 저는 본질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예. 대놓고 반대를 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한다라기보다도 일단 현재의 시점에서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런 여론으로부터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것들이 본인이 복귀하는 데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차별화를 좀 결기 있게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해나갈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나갔을 경우에 자기가 윤 대통령으로 받게 될 어떤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근데 저도 정치계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약간- 차별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좀 대놓고 얘기하기 그러면 이제 측근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예. 아니 측근이 누구예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은데 측근님이. 아니 저는 그런 간접화법들이 좀 진짜 좀 뭔가 이게 아주 시원해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못한 거죠. 차라리 정말 할 거면 나는 아예 하겠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좀 비전을 포장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간보듯이 이렇게 하는 정치 그건 저는 좀 현명한 정치인 스타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로서의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연임에 대찬성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을 안 되면서 네네. 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되면서 저는 더 이재명 당대표 연임 체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어떤 당내의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고민은 하겠지만 저는 그 고민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연임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건 강력한 어떤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에 업은 추대의 형식으로 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이번 그 국회의장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안에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이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었으면은 거기에다가 똑같은 그런 강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색깔 자체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원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적이고 유화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때 추미애 국회의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갔다 이 사실은 저는 좀 표시 나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옅은 미소를 아마 짓고 계시지 않을까. 두 분은 뭐 그런 이 생각을 자체가 당의 장악력이 떨어졌다. 네. 내부에 반발이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약간 약속 대련처럼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연임이 가능한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요, 저는 약속 대련까지는 아닌데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황 자체는 저는 지금 상황 약간 자체는 미소를 띌 수 그렇게 있다?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국회의장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계획 드라이브나 특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지만은 사안마다 저는 좀 대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되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있지만 우원식 대표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딱 원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우원식 국회의장 카드가 그렇고 나쁜 카드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재명 대표의 목표 지점은 당대표가 아니죠.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그래도 국민을 안고 또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지라도 안고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필요한데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대표 연임해서 대선에 출마한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네. 이회창 전 총재가 그렇게 하셨던데 여튼 뭐 케이스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연임 쪽으로 갔을 때 과연 대선에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정말 좀 열심히 따져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장악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전에 우리가 아는 뭐 DJ나 YS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본인이 떠나 있어도 충분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떠나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봐야죠. 네. 예. 다음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22대 국회 PK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여기서 오간 얘기가 제가 호위무사가 저는 진짜 되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비치는 건 약간 충성맹세 이런 느낌? 뭐 저는 여당 의원이니까 거의 도원결의하는 수준의 충성맹세 식을 진행했다 그렇게 봅니다. 호위무사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영혼을 지당 잡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PK 당선자들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참 안타깝다.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됐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저에서 불러가지고 사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즐거웠다. 근데 그거를 기사화 시켰다는 건 누군가의 전원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전원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건지.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흘린 분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라고 했는지. 본인들이. 네, 뭐 모르겠지만은 누가 그런 데에 좀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더라라고 얘기했을 뭐 대통령실에서 또 흘렸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한테 나는 여전히 그립감을 갖고 있다. 잘 봐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산 이전에 TK 지역 초선 당선자들을 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좀 세를 규합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번 특검법 제의도 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내가 결코 그 그립을 놓지 않겠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의사표시들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저는 좀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DK하고 BK는 거의 뭐 본진에 가깝기 때문에 본진을 확실히 틀어지면 앞으로 뭐 22대 국회에서도 본인과 그다음에 김 여사를 향해서 향할 그 특검의 칼날들을 피해 나가는데 뭐 유효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아마 강하게 잡아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 그 어떤 발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4년 차에 더 접어들고 하면은 과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여론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의 22대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법사위 운영위는 누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런 정국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저는 원구성 자체가
거의 22대 국회의 첫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일단은 22대 국회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할 건데 이 특검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운영이 사실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특히 법사위 같은 거 저는 운영위는 조금 덜 중요한 편이 있긴 하지만 법사위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아마 야당에서 놓지 않을 거다. 문제는 이제 여당은 뭐 관례를 덜 먹이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그 관례 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은 지금 현재는 좀 약한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좀 무리를 하더라도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할 거고 아마 원식 국회의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은 많이 보이겠지만 저는 네네.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21대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마련해도 법제위에 가가지고서는 이게 제대로 법사위, 반영이 예. 법사위에 가가지고서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22대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법사위를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원 구성부터 이제 협상인데 이제 협상이 아니라 이제 갈등 대 갈등으로 갈등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시작하죠. 네. 예. 21대 국회처럼 뭐 예컨대 뭐 아예 국민의힘이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다 빠져버리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 뭐 이런 것까지도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뭐 국회도 바뀌고 하는데 여전히 좀 시끄럽긴 하고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출지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자갈찾으면서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알겠습니다. 예.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건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자갈찾음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갈찾음의 18,417회 김진수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